네,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양석센터장입니다. 오늘이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큰 폭은 아니지만 조정을 좀 받았었고요.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증시는 그를 빌미 삼아서 기술적 부담이 있었던 터에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약하게 시작하고 나도 장중에 좀 밀리는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약간은 우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죠. 시장 장중 흐름도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증시도 어느덧 전 세계적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초강세장입니다. 그런 흐름에 충분히 동참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세적인 관점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부담이 남아있는 것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수급을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판도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삼성전자를 주축으로 한 IT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 이런 종목들입니다. 지금 현재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것과 대비를 해서 지난 주말부터 2차전지 관련주,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소비 관련주, 면세점, 화장품, 식품,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판도상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판단을 하고 또 현재 그들의 동참할 것이냐 아닌지에 대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시장을 점검하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전망 및 지금 현재 전략을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가장 중요한 종목이죠. 우리한테뿐만 아니라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매수해도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모처럼 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요. 수급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1시 20분인데요. 자, 외국인들의 현물적 매수 강도가 결코 작지가 않죠. 지수 부담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나도 씩씩하게 732억 원, 물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비교적 큰 규모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대별되게 코스닥은 순매도를 해요.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IT 관련주들이 약간 주춤되고 있는 수급적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물 쪽은 순매수한다는 건데 특기할 만하죠. 지수 부담이 있는 상태고요. 또 지난 12월 달에 대규모 선물 매수 포지션이 있기에 그것을 청산을 일부 할 필요가 있고 실제 연초에 그 물량이 나왔단 말이죠. 아직은 지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물량이 청산되거나 신규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현재 오히 순매수로 전환되는 빠른 시간 내에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조정 크게 크지 않거나 또는 수평 조정을 받거나 뭐 그런 식의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시그널로 인식돼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외국 기관인데요. 선물 쪽에 순매도 하고 있고요. 또 현물 쪽도 거래소 시장, 코스닥시 양쪽 시장 모두 순매도 하고 있는 모습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모습과 같은데요. 이 모습은 그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아주 심각한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기관들은 상당 부분 ETF 등의 지수 추정 펀드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ETF는 기술적으로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거나 했을 때는 자동으로 현재 매도가 나갑니다. 추세적으로는 그 인식이 강세적 흐름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있으면 그 물량만큼은 자동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물량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오는 기계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훼손할 만큼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들인데요. 개인들이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선물 시장 모두를 비교적 큰 규모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구도 특히 개인들이 그 선현물 시장 모두 순매수할 때, 그것도 큰 규모로 순매수할 때는 단기적인 상투 권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분위기는 아닌데 일단 수급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약간은 우리가 지금 감안을 하면서 너무 공격적으로 특정 종목을 들어가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입니다. 추세는 여전히 강하다 하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약간 그런 정도의 변수가 있는 정도다 하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보도록 하고요. 시장 판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강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일진머티리얼스나 일진머티리얼스가 강해요. 강하죠. 포스코 케미칼도 강하게 하는데 일진머티리얼스보다 못해요. 일진머티리얼스가 아주 강합니다. 선도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집니다. 일진머티리얼스. 근데 일진머티리얼스를 지금 쫓아가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되겠죠. 그 점과 관련돼서 다른 종목 연관시켜서 보는 것도 지금 현재 분위기나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정도 설명이 되겠고요. 자, 일단 2차 전지는 그런 정도. 2차 전지 한 가지 더 봐야 된다면 삼성 SDI, 삼성 S 상당히 좋네요.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인데 LG화학보다 삼성 SDI 더 탄력적이죠. 지금으로 봤을 때 삼성 SDI가 더 나은 것으로. 삼성자 들어가면 웬만하면 더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삼성 SD 강하고요. 삼성 SD 강하니까 다른 2차 전지도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배경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특히 유럽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진출을 해서 상당히 자극 요소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된다면 BMW나 또는 어딥니까 볼보나 뭐 이런 폭스바겐이나 뭐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배경까지 작용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뜨거운 감자 이슈는 중국 관련 주들이죠. 이거 보세요. 한국 콜마 7% 급등하고 그거보다도 제일 뜨거운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이죠. 지난 8월 달에 11만 8천 원인데 지금 주가 22만 8천 원이요? 거의 2배가량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올라가요. 이를 중심으로 해서 LG생활관광도 최근에 동참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코스맥스나 한국콜마나 이런 종목들이 뜹니다. 또 호텔신라 같은 호텔신라도 벌써 뜬 지 2주가 됐죠. 작년 연말부터 뜬 것 같아요. 호텔신라 또 이게 면세점 쪽이잖아요. 신세계도 면세점을 영위한단 말이에요. 신세계는 11월 달부터 뜨기 시작했네요. 그죠? 그리고 계속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던 리더스 코스메틱, 과거에 뜨거웠던 인기주였었죠. 이 종목도 7%나 뜨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식품주 중에 중국과 가장 밀집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는 업체가 오리온이죠. 오리온도 뜨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보면, 일단 YG 엔터테인먼트, 뜬 지 한 2주 됐고요. 또 현재 JYP도 뜨고요. SM도 뜨죠.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동안 맥을 추지 못했던 게임주들도 반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웹젠, 컴투스도 그렇고요. 오른쪽에 차트가 나가고 있죠. 네오비지도 모처럼 많이 뜨고 있습니다. 넷마블도 뜨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이라는 그 모멘텀으로 인해 그동안 맥을 추지 못했던 종목들이 모처럼 만에 추세적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내용을 왜 그런지 조목조목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배경은 그것이죠. 12월 23일 한중 정상회담 후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깔리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급기야는 한 시진핑 주석이 금년 3월달 경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라는 설이 상당히 이룩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더 개선이 돼서 공식적으로 한한령이 개선되거나 어떤 사드 이후에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충분히 완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최근에 중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방문하고 있다고 하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얼어붙어 있었던 그런 그 중국 관광객들이 유코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한동안 단속 때문에 상당히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던 보따리 상들이 다시 그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계절적으로 봤을 때 1월 말부터 2월 초 중국에 우리나라 설날이죠. 춘제 연휴가 있습니다. 거의 열흘간 계속되는 그 춘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춘제 때문에 중국 소비가 는다. 이런 개념 때문에 거의 상추적으로 매년 초 1월달이나 2월달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되곤 했었는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해당 종목들이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은 예비를 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코스맥주나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을 보면. 그래서 시장 순환 매도 좀 있을 것이고요. 지수나 IT가 조정을 받으면 일반 개인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했을 때 순환적인 다른 종목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반사 이익을 좀 받는 측면도 있다. 오히려 일반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 흐름을 볼 때 일단 개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것이 이들 종목이 부각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신세계나 이런 종목들은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아니죠. 고가 우량주들입니다. 기관 펀드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들 종목이 부각되는 데는 일반 개인들의 힘만으로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로 뒷받침이 되는 펀더멘탈적 이유가 있는 종목이다 해서 추세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의 그 이유를 몇몇 살펴봐도 그런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YG 같은 경우에도 빅뱅이나 블랙핑크가 이제 복귀를 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 했을 때 SM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현재 그 매출 비중이 높죠. 해서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JYP는 약하지만 JYP도 중국 시장이 열리면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 꽤나 설득력 있게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문제가 되는 거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모레퍼시픽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작년 8월 달에 12만 8천 원이었던 건데요. 지금 현재 얼마예요? 22만 8천 원. 거의 2배, 90% 이상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일단 한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올라온 폭이 만만치 않게 크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지금 아모레퍼시픽의 PER 수준이 꽤 높아요. 지금 EPS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 5천원, 한 6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6천원도 채 안 될 겁니다. 5천원? 그럼 그거밖에 안 되는데 지금 5,500원이네요. 지금 PER은 그렇다면 40배 수준이거든요. 40배 수준. 이 정도면 아무리 중국과 관련된 성장성이 좀 있다 꼰치더라도 좀 높은 편입니다. PBR도 2.7배거든요. 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 부담이 좀 있다는 것이죠. 또 현재 인기주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 잠깐 보도록 하죠. 한때 이 종목은 17만원까지 갔었던 13만원인가요? 12만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에요. 12만원까지 갔다가 현재 만원 이하로 떨어져서 현재 애반이 깃든 그런 종목이다 하는 건데요. 상당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 종목이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적자 상태로 전환이 돼서 지금은 상당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많이 떨어졌던 그 이유만으로 또 중국 관련주가 뜬다는 이유만으로 7%가 급등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중국 관련주들이 뜨는 것은 아무리 그 모멘텀이 나쁘지 않은 괜찮은 모멘텀이라 치더라도 개별 주가로 봤을 때는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이 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순간적인 어떤 이슈나 인기 때문에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요. 다만 모멘텀이 괜찮아요. 그래서 단기 또는 중기적 관점, 특히 시진핑이 한국에 올 때까지는 적어도 2개월 정도가 더 필요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 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종목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죠. 그랬을 때 코스메스나 하구 코마 같은 종목들이 유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가장 안정적인 종목은 LG 생활건강 같은 그런 종목인데 고가주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겠죠. 어쨌든 그런 정도 아니면 이제 그 호텔 신라나 뭐 이런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 부진주는 예를 들어서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종목이거나 또 현재 엔터주는 그래도 조금 낮습니다. 추세 매매가 유효합니다. SM이든 또는 뭡니까 뭐 YG 엔터테인먼트나 막디는 다 반영됐단 말이죠. 버닝썬 문제도 반영이 됐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JYP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게임주들은 실적이 너무 약해요. 게임주들은 철저하게 뭐 넷마블 정도는 몰라도 단순한 많이 받았던 이유만으로 올라가는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단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비즈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뒷받침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죠. 단기로 또 웹젠도 마찬가지고요. 단기 또 게임들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 이거는 추세적으로 괜찮아요. 이건 한류 드라마 관련돼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반환령 해제에 또 상당히 괜찮은 어떤 그 수혜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아까 보고 이제 삼성전자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가가 안 빠져요. 삼성전자 보면 주가가 거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요. 주가가 잘 안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 제가 틀어놓고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게 액면 분할 전에 모습으로 현재 액면 분할한 것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현재 주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수정 주가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인데요. 자, 이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봉이네요. 일봉을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담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수준이 작년 1월 4일 대비, 작년 1월 4일 대비라고 한다면 이때입니다. 36,850원. 그 당시보다 현재 주가가 거의 60% 정도 올라왔다는 거죠. 60.9% 올라왔고요. 9월 3일 날 이때죠. 9월 3일 날 이때군요. 이때 9월 3일 날 그때 당시에 43,25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였었던 건데 그 상태에서 약 37.6%이 정도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으로서는 대단히 많이 올라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담되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 실적 27조 7천억이죠.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EPS 주당 순이익은 3,300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59,700원이니까 PER 수준이 18배이고요. 그리고 PBR은 1.6배 수준으로서 밸류가 결코 낮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국민연금의 지분이 현재 10.49%가 있는데요. 근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36조 7천억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자금이 122조입니다. 122조의 30.1%나 된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23%입니다. 23%보다 더 많은 비중을 국민연금 운용자금에서 삼성전자 차지하고 있으니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더 살 수는 없죠. 오히려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 또 현재 종합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재 종합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지수 이격도가, 우리나라 이격도가 106%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나스닥의 이격도는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이격도고 121선과에 얼마만큼 벌어져 있느냐를 뜻하는 현재 그런 지표를 이격도라고 합니다. 그 이격도가 106%나 된다는 거죠. 106%, 106%나 됩니다. 밑에 표시가 되죠. 106, 지금 현재 종합지수 이격도 107%나 되네요.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우리보다 더 심해요. 나스닥 지수는 107%, 110%나 됩니다. 보편적으로 종합지수 이격도가 특히 121선 이격도가 105%만 넘어가면 부담이 된다는 거고요. 107%가 넘어갈 때는 과열권에 접한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과열권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위치고 나스닥은 이미 과열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반 조정을 받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일단은 부담이 돼요. 삼성전자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이 올라왔고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증권가에서 2020년도 금년도 삼성전자의 주가 및 실적 전망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증권사 20곳, 20곳에 6개월 전에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64,800원 봤던 건데요. 최근 들어 지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된 이후에 상향 조정을 했죠. 일제히 올려서 68,000 정도, 평균입니다. 68,000 정도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현대차증권이나 NH증권은 그 목표 가격을 71,000원, 74,000원. 제가 제시했던 가격보다 훨씬 낮긴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영업이익 규모를 33조에 41조 정도, KB증권에서는 41조까지 보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제시해드렸던 것보다 훨씬 높은 영업이익 규모입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 이것만 봐도 일단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요. 실적으로 보면 2020년도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상정해 보면 보수적 관점으로 봤을 때 2020년도 영업이익 규모를 최하 33조 원 정도 본다고 한다면 주당 순이익은 3,900원 정도, 3,900원 곱하기 현재 적정 PR 17배 적용시켰습니다. 2019년도 평균은 약간 성장성을 가미해서 17배 정도 적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3,900원 곱하기 17배 하면 66,300원 나오는데요. 최소한의 한계, 최소치입니다. 아무리 못 가도 이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못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봤을 때 이런 정도까지 볼 수 있는 너무 낮게 본 겁니다. 조금 낙관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약간은 아주 낙관적으로 본 건 아닙니다. 2020년 영업이익 규모를 40조라고 상정을 해봤을 때, EPS는 4,700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4,700원에 18배, 현재 PER 18배거든요.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 본 겁니다. 그랬을 때 84,600원 정도 나온다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8배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실적이 금년만 좋을 것이 아니라 내년도도 좋아진다는 거고요. 적정 PER이 18배가 아니고 20배 정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 실적이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선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 금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치가 84,600원을 하더라도 내년 실적 전망에 밝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DRAM 외에 다른 부분 비밀의 반도체나 기타 등등 뭐 파운드리도 있고요. 뭐 가전도 있죠. CE 부분도 있고 DP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또 현재 휴대폰도 있고 하니까 도와줘서 현재 그 의존도가 낮아지게 되면, 또 D램 의존도가 낮아지면 더 내역이 좋아지고 적정 PR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PER 20배 이상 곱해줘도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금년 당장 10만원 이상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사실 6만원 가는 것도 제가 1월 말 정도에 예상했던 건데 1월 중순 중에 벌써 시연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 10만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은 현재 뭐 아주 높은 가격도 아니고, 그 달성 시기도 뭐 1년 후, 2년 후가 아니고, 잘하면 금년 중, 그것도 빠르면 8개월 정도에서도 가능한 수치가 아니냐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거기에 반드시 우리가 목매달 필요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차피 좋으니까, 삼성전자에서 꾸준하게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건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정도만
감안하시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단기적으로 물림목 조정이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만 말씀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정을 신경 써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굳이 단기적으로 본다면 1차 5일선이 58,000원에 있습니다. 58,000원 정도가 약 지지선이고요. 약한 지지선이고요. 그때는 관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지지선 21선인데 55,800원에 있습니다. 이건 강한 지지선입니다. 그럴 때는 안 갖고 계시는 분, 특히 만약 그런 기회가 오면 망설였던 분들은 미련 없이 현재 뭡니까 이 종목에 대해 미련 없이가 아니고요. 망설이지 말고 이 종목에 바로 매수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간 들락날락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난 주말에 갑자기 떴다가 오늘은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바이오 전반에 관련돼서 보면 이 부분은 다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죠. 오늘부터 지금 현재 오늘부터인가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셀트리온이 메인 트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초청해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모멘텀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주말에 이제 급등을 했던 거고요. 그것이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약간 관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그래서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다소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삼성바이오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단기적인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좌우될 종목이 전혀 아니고요. 또 그렇게 봐서는 이 종목을 도저히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1년, 2년 후의 목표를 보고 이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1년, 2년 후의 목표가를 제가 100만원 제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삼성 로직스와 또 자회사, 삼성 MPC 지분가치 등등을 따져서 한 100만원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고요. 그리고 CMO, CRO, CDO 이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과 또 현재 최종 테스트까지 내조화시켜서 밸류체인이 완성됐다는 거, 제품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식회계 문제는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 심사까지는 갈 수는 있어도 결정은 안 되겠죠. 상장 유지가 결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고요.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일단 삼성 바이오 로직스만 본다면 나쁘지 않아요. 특히 금년부터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특히 CMO 위탁 생산 쪽에 수주를 상당히 많이 맞는 작년부터 그게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그 부분과 관련된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죠. 일단 바이오 시밀러 전체 시장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초입 단계라는 거, 본궤도에 진입을 합니다. 연간 성장률이 향후 5년 동안 30%나 된다. CAGR입니다. CAGR이 30% 이상이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 면역질환에 국한됐던 건데 최근에 안과나 또는 희귀질환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또 미국 시장이 점차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있죠.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2022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대거 특허 만료가 된다는 것도 상당히 강한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한테만 적용되는 것이겠지만 현재 지금 팔리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플릭사비, 베네팔리, 임랄디가 판매되고 있고요. 또 얼마 전부터 운트로잔트까지 합류하면서 네 가지가 판매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 그랬지만 작년 실적 상당히 갑자기 좋아졌죠. 금년은 더 좋아진다는 거죠. 작년에 이미 매출이 1조가 넘어갈 것이고 금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조 5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매출이 말이죠.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됐고 그리고 금년에 그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거의 2천억 정도까지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고속 파이프라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바스틴, 아일리아, 솔라리스 현재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들입니다. 이 약에 대한 이 약의
그 글로벌 그런 블록버스터 그 신약들의 바이오 시밀러들을 착착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 한 9종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셀트리온과 비교해 봤을 때 파이프라인의 다양성, 개발 속도, 또 제품의 퀄리티, 그리고 시장 진출했을 때 그 브랜드의 신뢰성, 이런 것, 또 원가, 가격 경쟁력 등등이 셀트리온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셀트리온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셀트리온의 가치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에피스을 본다면. 그러나 빠른 시간 내, 늦어도 3년 내, 빠르면 한 2년 이내에 셀트리온과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실적이나 향후 가치 등등이 현재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삼성이라는 백그라운드도 있고 해서 더욱더 이런 흐름을 별달리 큰 어떠한 변수 없이 다 달성을 하면서 조만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현재 그 시각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계속 매수 보유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시장 내용이 몇 가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고요. 어쨌든 내용을 들으시고 그 내용이 현재 자기가 생각했던 건 맞고 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거나 또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